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 드디어 교학사 4단원 생활 속 소프트웨어 마무리 차시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차 구조를 활용하여서 로봇 청소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반복 선택 구조 프로그래밍 구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까지 완료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의 구조인 순차, 반복, 선택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구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순차 구조라고 했고요. 반복 구조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반복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선택 구조는 조건에 맞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선택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순차 구조와 마찬가지로 오늘 반복 구조, 선택 구조를 할 때에도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로봇 청소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 준비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물건 탭 전체에서 로봇 청소기 1번 또는 2번을 선택한 후 추가하기, 적용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 크기를 조절하고 화면 가운데에 놓은 후 움직임 꾸러미에 들어가서 이동 방향을 90도가 아니라 0도로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붓 꾸러미에서 붓 색깔을 설정하는 블록, 그리고 붓 굵기를 설정하는 블록을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그리기 시작까지 블록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 구성하는 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봇 청소기의 이동 방향을 0도, 위쪽 방향으로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은 이동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90도라 함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90도 대신에 0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붓의 색깔과 붓의 굵기를 정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붓의 색을 빨강색으로 정하기 블록에서 빨강색을 내가 원하는 색깔, 파란색이든 하얀색이든 변경을 하면 되고요. 붓의 굵기를 1로 정하기를 1이 너무 얇다 싶으면은 붓의 굵기를 40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기 시작까지 블록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 구성은 끝이 났고요. 만일 로봇 청소기가 멈추지 않고 청소를 계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반복 구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순차 구조를 활용하여 로봇 청소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움직이도록 했을 때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움직임을 4번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반복 구조를 활용한다면 똑같은 명령어를 4번 반복하는 과정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복 구조는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부분이 반복될 때 간단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10번 반복하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입력한 횟수만큼, 즉 10번 블록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요. 계속 반복하기 블록은 가운데 들어있는 블록을 계속해서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려는 로봇 청소기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면 로봇의 움직임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고 반복하기 명령을 넣어주면 쉽게 프로그램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기가 그럼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동하기, 회전하기 과정을 4번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만들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 절차, 즉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절차 알고리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당연히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 방향과 그리기 블록을 조립하고 그리기 시작한다는 청소기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100만큼 움직이고 방향을 90도 회전하고 1초 기다린다. 이 과정을 이 4번 반복, 4번 반복하기 블록에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4번의 과정을 반복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정사각형 모양을 그리는 이런 활동에서 1단계, 2단계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앞으로 100만큼 움직인 뒤 이동 방향을 90도 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봇 청소기가 이동 방향을 회전한 뒤에는 1초 정도 기다리도록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코드 구성을 보면은 여기 단계까지는 이제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 구성이고요. 아랫부분부터는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 부분이 되겠죠. 아래쪽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이거는 로봇 청소기의 속도 또는 거리가 되겠고요.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는 이제 회전값, 그리고 2초 기다리기는 움직이는 잠깐의 시간, 멈추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10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100으로 수정을 하고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는 유지합니다. 그리고 2초는 긴 것 같아서 1초로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설정해 봤습니다. 자, 4단계로 넘어가서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는 과정을 4번 반복해야 정사각형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죠. 반복 블록을 활용할 건데요. 방금 만든 3개의 블록,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기,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1초 기다리기 블록을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그 안으로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10번이 아니라 4번으로 수정해 주면은 이 반복하기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을 4번 반복하겠다라는 뜻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지 블록을 조립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만든 작품을 먼저 감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 창을 켜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에 들어가서 교과형 만들기 탭을 눌러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트리 오브젝트는 오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들어가서 물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건에 아래쪽에 보면은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은 로봇 청소기 2번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청소기가 이 공간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줄여볼게요. 조그맣게. 그리고 중간쯤에 놓도록 할게요. 조금 위로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거니까 아래쪽에 조금 위치시켜 볼게요. 그리고 늘 하는 작업인 배경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 또 들어가서 배경, 적절한 마룻바닥 추가하기. 자, 그럼 마룻바닥에 로봇 청소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1단계, 2단계인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 붓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시작 탭에 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선택이 로봇 청소기가 안 되어 있고 마룻바닥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선택을 하고 이 점이 나왔을 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이동하는 방향이 지금 노란색 화살표로 90도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90도가 아니라 0도로 수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겠죠. 자, 그리고 붓 탭에 들어가서 붓의 색을 빨간색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빨간색 대신에 오늘은 약간 밝은 하늘색으로 정해 볼게요. 그리고 붓의 굵기를 1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1보다는 4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기 시작하지 블록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 구성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 구조를 기억했을 때 움직임 탭에 가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숫자를 10이 아니라 100으로 고쳤고요.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블록, 그리고 마지막에 흐름 탭에 2초 기다리기를 가져와서 1초 기다리기까지 했던 게 지난 시간 순차 구조였죠. 이 과정을 4번 반복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었다면요. 오늘은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흐름 탭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기 시작하기 아래에 이 블록을 놓고요. 자, 10번이 아니라 4번 반복하기로 숫자를 4로 고쳐주고요. 그리고 이 블럭을 끌어서 이 3개를 동시에 4번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 청소기가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고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고 1초 기다리는 것을 4번 반복하는, 즉 정사각형 모양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구성되게 됩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정사각형 모양을 그리면서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 봤는데, 실제 로봇 청소기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만 그리면서 움직이지 않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빠지는 부분이 없이 계속 움직여야 하는 그런 게 로봇 청소기죠. 그러면은 그 로봇 청소기 느낌이 나도록 오늘 선택구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로봇 청소기를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구조는 조건에 따라 명령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과정으로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명령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선택구조를 활용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곳저곳 청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참이라면 블록은 참일 때에는 가운데 들어있는 명령어 블록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블록이고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록은 참일 때와 거짓일 때 각각 다른 명령어 블록을 실행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만들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로봇 청소기는 움직이다 벽에 부딪히면은 방향을 회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로봇의 움직임을 계속 반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일 청소기가 벽에 닿았을 때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로봇 청소기가 벽에 닿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벽에 닿으면은 회전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겠죠. 문제 해결 절차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시작하기 블록을 클릭했을 때겠고요. 이동 방향과 그리기 블록을 조립하고 그리기 시작한다는 청소기 오브젝트 구성 단계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계속 반복하기 블록과 이동 방향을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조건이 필요하겠죠. 선택구조. 벽에 부딪혔다면 140도만큼 회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움직인다 라는 조건의 알고리즘을 설계해야겠습니다. 여기서 140도인 이유는 90도나 180도와 같은 직각이 있는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청소기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이곳 저곳을 닦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곳을 닦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택구조 프로그래밍에서 1단계, 2단계는 아까와 같이 이동 방향과 오브젝트의 붓 색깔, 붓 굵기, 그리기 시작하기 해서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2단계였고요. 3단계는 로봇 청소기가 앞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는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죠. 반복하는 블록이 감싸고 있는 블록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넣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겠죠. 다음으로 로봇 청소기가 벽에 부딪혔다면 140도만큼 회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우리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다가 만약에 참이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가져와서 삽입하고 마우스 포인터 대신에 벽으로 바꿔주면은 만일 벽에 닿았는가 라는 조건, 선택 구조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안에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블록을 넣어준다면은 자, 만일 벽에 닿으면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한다 라는 조건이 성립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90도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140도로 고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코드 블록을 조립을 해 봤고요. 만약에 이것을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구조를 활용한 로봇 청소기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구조를 활용해서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움직이며 청소를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기 블록은 필요 없으므로 아랫부분은 휴지통에 넣어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로봇 청소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로봇 청소기가 앞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만약에 벽에 닿으면은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붙여서 앞으로 계속 이동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움직임 탭에 가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지금까지 만든 블록을 살펴봤을 때 이 로봇 청소기는 위쪽 방향으로 붓의 색을 하늘색으로 굵기 40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10만큼씩 움직이게 되겠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동 방향으로 10이 아니라 100으로 하면은 로봇 청소기가 좀 더 큼직큼직 움직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는 이 로봇 청소기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택 구조를 적용해 볼 건데요. 우리 이 로봇 청소기가 이동 방향으로 계속 10만큼 움직이다가 만약에 벽에 닿으면 이라는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흐름 탭에 들어가서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아래에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넣게 되면은 이 로봇 청소기가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계속 움직이다가 어떤 조건,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가 구성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로봇 청소기가 10만큼 계속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벽에 닿았을 때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이 조건은 판단 탭으로 들어가서 먼저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 블럭을 사용할게요. 참 위치에 이 블럭을 갖다 대면은 하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놓으면 이 안으로 삽입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옆에 삼각형을 누르면 벽이 있습니다. 벽을 선택해 주세요. 만일 벽에 닿았는가 라면 이 조건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벽에 닿으면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이는 움직임 탭에 가서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블록을 안에 넣어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90도로 회전하면은 로봇 청소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계속 같은 곳만을 닿게 되기 때문에 90도가 아니라 140도 정도의 각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 구조를 활용해서 로봇 청소기 프로그램을 구성해 봤는데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계속 움직이면서 벽에 부딪히면 140도로 틀면서 이곳저곳을 닦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를 활용해서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 봤고요. 그럼 오늘도 빠른 동영상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그램의 구조인 순차, 반복, 선택 구조를 활용하여 정말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걸 실제 로봇에 입력하게 되면 로봇 청소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우리 이제 대단원 마무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6쪽입니다. 번호 순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세로 열쇠 봅니다.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부분이 반복될 때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프로그래밍 구조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반복 구조였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3번, 블록 꾸러미에서 블록을 가져와 조립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블록 조립소였습니다. 4번,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기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로서 기계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여 직접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것은 소프트웨어였죠. 5번, 정보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방법과 순서를 모아놓은 소프트웨어의 일종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번, 엔트리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을 이르는 명칭은 오브젝트였죠. 7번, 사람이 컴퓨터와 소통하는 언어로서 컴퓨터가 일정한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명령어였습니다. 이렇게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퍼즐을 이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4단원, 대단원이 끝이 나게 됐고요.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들이 나타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빅데이터 전문가 등을 교과서에 예시로 실어놨는데 여러분이 미래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융합교실에는 엔트리로 악기를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엔트리에 들어가서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어요. 악기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음성을 넣는다는 식으로 악기 연주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에 만나기로 해요.